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6경주가 편성이 됐습니다. 1등한 6명은 무조건 결승 가고 2착한 선수들 중에서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권 싸움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 우스컵은 비파업 선수들이 유독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양희천 직선에서 잡혔었고 김주석도 잡힌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반면 전반적으로 비파업 선수들은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로 결승전이 꾸려질 가능성, 채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꼽자면 김병선, 방극산, 이길섭, 김동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병선, 방극산 후보 선수였었던 이길섭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동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김병선, 최용진, 김종재, 임진섭, 윤여범, 박진우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병선이 선행으로 대회를 끝까지 주도해 나가면서 선두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진섭 전일 직선에서 잡히면서 퇴소를 했는데, 임진섭은 저측에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인우, 김주석, 송승현, 전장윤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인우가 긴거리 인터벌을 이끌어 나가고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시속 전제가 빠르게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석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극상, 허동혁, 정혜권 선수가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방극산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이후 시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허동혁과 정혜권은 마크로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길섭이 단독으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시속도 괜찮았었고 페달링이라든지 몸 상태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형균, 어미태, 여민호, 이수원, 김동훈, 구동훈, 우성식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형균이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김동훈은 대열을 붙이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동훈하고 여민호가 저치기를 노려봤습니다만 노영균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 문인재, 김민수, 박동수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기대를 모았던 문인재하고 김민수는 마크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컵에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김병선, 방극산, 이길섭, 구동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문인재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원이 편성 이동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문인재하고 이수원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문인재가 이수원을 적극적으로 챙겨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도 이수원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비파업 완승인 것 같습니다. 문인재와 이수원의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우성식하고 노형균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점수는 비슷비슷하죠. 우성식은 2달여 만에 출전하고 있고, 노형균은 직전의 차체가 결승전에서 고장이 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은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우성식 머리냐 노영균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달여 공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노영균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희천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본인의 연대 정희성, 김석호 호흡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양희천만 바라보는 선수가 많았었죠. 양희천 앞선에서 땡겨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양희천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치기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바퀴 선행은 11초 때 중반 시속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수가 양진을 달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희천 또다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솔직히 김민수 코로나 이후 출전이라는 점에서 좀 걱정도 됐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비파업 완승 쪽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9경주입니다. 김동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종현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전일은 박종현이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타이밍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동훈이 박종현 몰고 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차몽수하고 김기현이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박종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동훈까지 고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방극산 준비 잘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혼자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허동영하고 1호키를 활용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윤여범하고 박준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방극산도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윤여범이나 박진우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윤여범의 몸 상태가 원체 너무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1경주입니다. 김주석이 힘을 썼는데 직선에서 잡혔어요. 금일도 김주석 전반적으로 본인의 연대가 딱히 없습니다. 최영진하고 엄지웅밖에 없죠. 우승을 해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2착해도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결승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힘을 쓰기보다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미태와의 전략적인 협공이라든지 비파업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최영진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인우가 힘을 쓰고 어미태 이석이 막혀 나간다면 김주석이 타임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수급 6경주입니다. 문인재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도 잘 받았어요. 문인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손하고 박동수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 입장에서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최지훈하고 여기에 진성균이 있죠. 임범석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파업 라인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편성 자체가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의 객관적인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인재 입장에서는 이손을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타정부터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문인재 입장에서는 이손을 달고 쏘는 작전, 이손도 마크되면 쫓아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 쪽에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서 추비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인재도 본인이 힘을 쓰기보다는 홍석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은 차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의 중심은 아무래도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2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편성면에서는 문인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석환도 직전에 차 보면 저치기 나섰을 때 11초 때 중반 시속은 끊어내고 있어요. 진성균의 마크라든지 최준이 코미건 틀어 맞게 된다면 문인재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죠. 이수원은 문인재만 바라보고 또 박동수도 문인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3.1경주권하고 3.5경주권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인재의 시속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수원 챙겨나가는 작전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급 7경주입니다. 우성식하고 노영균이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타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머리를 찾아야 되는 게임이죠. 우성식하고 노영균 비파업에다가 여기에 송승현까지 비파업 선수고 나머지 김병선을 중심으로 이길섭
이제 김종재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란 점. 원래 이길섭 자리에 임진섭이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었었는데 전일 경주 끝나고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 선수 이길섭이 대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노영규는 또 편성 이동이 되면서 우성식과 경합 펼쳐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편성면에서는 4대3으로 싸우는 경주인 것 같은데, 우성식하고 노영균의 객관적인 기량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성식 머리냐 노영균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영균은 5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우성식은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달 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이 어떤 이유로 두 달 만에 출전하는지 상당 경우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노영균 머리로 놔야 될지 우성식 머리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근 경기 보면 노영균은 결승 많이 갔었습니다. 직권하차 결승전에서 자전거가 고장 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상당히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우성식하고 노영균이 1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요즘 뜨고 있는 수성팀에서 류재민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노영균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전 우성식보다는 노영균의 선정 가능성 쪽에, 두 선수는 분명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먼저 힘을 쓰는 선수가 아무래도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주력 승부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같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4번과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우성식하고 노영균하고 우성식이 싸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싸우게 된다면 노영균이 힘을 쓰고 우성식이 몰고 가서 넘어서게 된다면 우성식의 뒷자리를 송승현 정도는 막혀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물론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2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송승현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4번, 2번, 6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2번, 6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2번과 6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죠. 김병선의 선행을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막혀 나갔을 때 뒤늦게 우성식이 날라오거나 노영균이 날라와요. 그렇게 된다면 김병선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김병선의 버텨내는 작전이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4번 정도는 아무래도 김병선 버티기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2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송승현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 송승현하고 우성식하고는 아무래도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83년이고 84인데 84년생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공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번과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양희천이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전일 양희천이 빠졌는데도 비파업 선수들이 완승을 거뒀었는데도 5.5배 정도밖에 배당이 형성이 되질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양희천이 강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양희천의 연대라고 해봐야 정의성하고 김석호밖에 없죠. 앞선에서 좀 때려줘야지만 양희천이 경주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같이 정의성, 김석호는 양희천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희천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상당히 유격적이에요. 하지만 선행 나섰을 때는 11초 대 중반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그 시속이면 김민수하고 양진우가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도 양희천이 힘을 쓰려고 하다가 결국 덮이면서 잡혔었죠. 이번 편성도 김민수의 연대가 상당히 많아요. 김민수, 구동원, 양진호, 정혜권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양희천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양희천 깝깝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양희천보다는
비법 라인입니다. 김민수하고 양진우의 전략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민수 독감 이후 출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수와 양진우의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가져가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인 것 같습니다. 2번이 저 타이밍 잡아 나가고 6번은 막혀 나가면서 쉽게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희천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이 충분히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과 6번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우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김민수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양희천이 승벽 발에 나간 다음에 김민수 정도는 추조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6번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2번, 6번, 2번, 1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2번과 6번 쪽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당했었던 양희천 금일 재기랑 발에 나간다면 양희천 충분히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희천이 가게 된다면 정희성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희성 정도면 양희천의 후미를 놓치지 않고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양희천, 저치기만 나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김석호까지는 묶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1번이 넘어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자리 선정해서 밀려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3하고 1호는 양희천이 갔을 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6번, 1번이 객관적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동훈까지 막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까지는 2번, 6번, 4번까지도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훈이 객관적인 기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입형이긴 합니다만 직선에서 차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직선에서 아쉽게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기에 머물렀었던 김동훈, 하지만 직선에서 폭발적인 추입력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인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도 잘 받았죠. 박종현을 활용해 나가는 경주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박종현이 타이밍을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김동훈의 견제라고 한다면 차봉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번 편성 자체도 김동훈하고 박종현, 여민호가 비파업 라인입니다. 김경갑, 김계현, 여기에 정성훈, 차봉수가 파업 라인이죠.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현이 땡겨주고 김동훈, 여기에 여민호가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이 선행력이 좋다면 김동훈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민호가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싸움에서 약해요. 줄이 요즘 들어서 자주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여민호가 쫓아가는 작전보다는 차봉수가 직선에서 여민호를 추입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2호하고 27, 그 중에서도 비파업 완승이죠. 2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2번, 7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4명의 선수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박정현 믿다가 김동훈도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의 중심은 아무래도 차봉수죠. 김기현이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봉수의 뒷자리를 김경갑이 막혀 나가면서 창원지역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봉수의 김계현, 차봉수의 김경갑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현이 금일만큼 충분히 타점 잡고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이 막혀 나가면 땡큐죠. 박종현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5번과
2번과 5번 동반 입상 주력이죠. 2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방극상 기세가 원체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일도 혼자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이 줄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방극산이 전일 비파업 라인 챙기긴 했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방극산이 허동혁 팀 선배죠. 챙겨줄 수 있습니다. 1호키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편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진우하고 이주연 있죠. 여기에 윤여범이 몸 상태가 원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명의 선수가 비파업이고 3명의 선수가 파업이긴 한데, 윤여범의 박진우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고 몸싸움까지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2루키가 때려서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허동혁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허동혁, 방극산 혼자 달아나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극산의 뒷자리를 박진우가 마크해 나가느냐 윤여범이 마크해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윤여범의 기세가 원체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라인보다는 파업 라인보다는 아까 파업과 비파업의 라인 크로스죠.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우의 선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임진섭이 강자다 하지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6명의 선수가 경합 경주에서도 박진우의 최용진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박진우의 최용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임진섭이 고전했습니다. 1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박진우가 그만큼 몸 상태가 좋아요. 자력 취입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6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49, 61입니다. 649, 61 경주권 기본적인 전략, 그 중에서도 6번,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의 기세만 놓고 본다면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직선에서 취입 대결 펼쳐 나간다면 방극산이 1호키만 믿다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윤여범의 박진우가 가능할 것 같고, 윤여범의 이주연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동반 입상 가능성이죠. 4-1하고 4-2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이 객관적인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하고 파업선, 비파업선들하고 호흡은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호흡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6, 4, 6, 1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전일 주석진이 힘을 썼는데 직선에서 잡혔어요. 금일 득점이 있기 때문에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2착 진입보다는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번 편성도 자세히 보면 엄지용하고 최용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명의 선수, 전장윤 있죠, 이인우 있죠, 이석 있고 어미태가 있습니다. 4대3으로 파업 비파업으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다소 좀 김주석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어미테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컨디션 좋은 어미테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홈에다 두고 완급 조절에 나가면서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김주석이 잡혔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 입장에서는 굳이 비파업 선수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최용진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파업 라인 협공을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진도 마크되면 잘 쫓아 나갈 수 있어요. 후미 견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주석 입장에서는 딱 맞습니다. 때리기보다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2번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아무래도 김주석이 연대가 없습니다. 김주석이 딱히 활용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인우가 힘을 쓰고 어미태가 막혀 나갑니다. 이수혁이 후미권 막혀 나가고 전장현이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주석이 넘어서다가 견제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밑에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이서혁이 꿈이건 막혀 나간다면 충분히 착승권 진입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비파업 라인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석이 빠지게 된다면 2호하고 2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주석은 인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염두하시되 6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